예, 오늘부터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가 발효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화웨이의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의 암 인수로 초대형 반도체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관련한 내용 조은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화웨이는 진짜 말 그대로 오늘부터 그러면 고립무원 상태가 된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들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미국 정부가 지난달 15일쯤에 미국 화웨이에 대한 그 추가 제재를 지금 이제 한다라는 걸 발효를 얘기를 했었었고, 이제 이게 오늘부터 현지 시간 15일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이제 사실 미국의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 또 기술 이런 것들이 적용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려면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그 화웨이에 필요한 그 신규 반도체 웨이퍼 물량을 지금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요청을 하긴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게 당장 승인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화웨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당연히 나오고,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종합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매출 타격인데 장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업계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실 업계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당장은 이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그 화웨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만 살펴봐도 일단은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는 3.2%, 이게 약 7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 SK하이닉스는 11.4%, 약 3조 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화웨이에서 벌어들이는 그 매출이 큰 만큼 이만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매출 하락은 불가피한 얘기인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스마트폰 수요에 의한 반도체 공급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센터 고객을 중심으로 한 서버 중심의 고객 향의 반도체 공급도 많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 화웨이를 대체하는 대체 고객 발굴 그리고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으로. 네, 사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사이익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신 장비라든가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화웨이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반사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게,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여지가 줄어들어서 좀 난처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 또 실적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영국의 암을 이제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짜 시장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거고 정말 초대형 공룡이 반도체 시장에서 재탄생한 거지 않습니까? 이쪽 상황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업체인 암을 400억 원, 우리 돈으로는 약 47조 원에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와 암 두 회사의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첫 화면에서부터 인수 소식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프트뱅크에 이제 매입 대금으로 자사 주식인 215억 달러어치랑 그리고 현금 120억 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규모만 따져보면 반도체 업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소프트뱅크가 암을 인수할 당시에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7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거의 10조 원 이상 지금 4년 만에 더 커진 상황입니다. 4년 만에 10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소프트뱅크였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궁금한 건 이 두 기업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일단 두 기업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를 구성하는 주요 기술을 설계를 하고 또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은 그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하는데요. 이게 95%가 암의 설계도를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되는 기술을 암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이라든가 퀄컴 등 천여 개 기업이 암에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엔비디아는 그 세계 최고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처리하는 그런 업체로 꼽힙니다. GPU는 영상이나 게임 등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기술인데요. 과거에는 중앙 처리 장치 CPU의 구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래픽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계산까지 해서 슈퍼컴 수준의 그런 그래픽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끌어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PC 상태에서의 이야기고 엔비디아는 그 모바일상에서 입지는 사실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모바일의 강점을 갖고 있는 ARM을 인수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사업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ARM과 함께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그리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분야로 좀 더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젠슨황이라고 그 엔비디아를 이끌고 있는 설립자이자 CEO가 엔비디아와 ARM의 결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AI 시대에 엄청난 입지를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또 ARM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의 기회를 가속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반도체 시장에 이렇게 거대한 공룡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관련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그리고 이것을 받아 쓰는 회사나 모두 영향은 갈 것 같은데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네, 일단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모바일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만큼 경쟁사인 그런 삼성전자나 퀄컴, 애플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고객사였는데 이제 경쟁사가 된 셈이니까요. 또 일각에서는 ARM이 갖고 있는 각종 특허권을 이제 무기 삼아서 엔비디아가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반도체 업계에 이 엔비디아가 갑자기 뭔가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라이센스료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거래 중지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자, 그러니까 이런 우려나 걱정 그리고 자꾸 전망을 하게 되는 게 다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각자가 모든 각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다 보니까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서 각국에서도 반대가 심하다면서요? 네, 사실 엔비디아와 ARM의 인수합병은 이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 각국의 그 규제 당국들이 승인을 받아야만 이 인수합병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그런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승인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ARM의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도 야당이 노동당에서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면서 ARM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앞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인수합병 시도가 몇 차례 무산되기도 했었는데요. 2015년에는 미국 퀄컴이 네덜란드에 NXP를 인수를 하려다가 중국이 독점 금지 규정을 들고 나오면서 반대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었고요. 또 2013년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도쿄 일렉트론과 함께 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인수 마무리까지는 한 1년 반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지금 굉장히 다른 만큼 시일이 좀 더 걸리거나 하마터면 좀 뭔가 무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끝까지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